저희 오늘 봤던 내용들 보겠습니다. 오늘 첫 타임에 봤던 이제 과제 부분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기 저희 과제 중에서 이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해 가지고 부등식을 확인하는 요 과제가 여기 좌변 같은 경우는 n개씩이 이제 더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 대한 증명을 구간 n개마다 다 평균값 정리를 적용해서 각 구간마다 부등식을 얻고 그 부등식을 변끼리 다 더한 다음에 이 과정을 언제 얻어내는 상황으로 해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과제에서는 구간 여러 개에다가 쓴 다음에 그 구간 여러 개에서 나온 식을 이제 각각 더하는 상황으로 이제 해결이 됐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다복수 정리 내용에 의하면 이제 도함수가 이제 중간합 성질을 갖는다라는 상황이 이제 성립하고, 그 대우명제 상황을 보면 이제 중간합 성질을 갖지 않으면 이제 도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도함수가 아니다라는 게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나온 함수가 아니다라는 얘기고, 결국 원시함수가 없다라는 얘기랑 같고, 그래서 제가 원시함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충분 조건 중에 중간값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중간값 성질이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 원시함수가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 근거 상황이 이제 다복수 정리 내용의 근거 상황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기출문제 보기 중에서 그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제 미분한 도함수가 이제 연속이냐라는 질문이 저게 일반적으로 이제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 상황까지가 되면 이제 미분에서 연속까지도 되면 저게 C1 급수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정의를 따로 하고, 이게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장이 없다. 그래서 요런 개형 이제 2차식하고 이제 쌓인식을 이제 곱한 요 형태의 개형이 이제 미분은 가능하지만 이제 도함수가 이제 미분이 안 되는 그런 점을 갖고 있는 그런 함수의 예제에 해당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연속이 아닌 이런 예제가 이제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N 급수에 대한 정의를 여기 이제 n번만큼 미분하는 거에 대해서도 미분이 할 수 있고, 미분을 한 요 함수에 대해서, 저 도함수에 대해서 이제 연속까지 됐을 때, 그래서 n번 미분이 가능하고 이제 연속까지 되면 이제 CN 급수다라고 이제 따로 정의를 하고, 여기 C 무한대급으로 이제 쓰는 표현은 뭐 어떤 자연수 n에 관계없이 다 저 상황이 됐을 때 결국 미분을 몇 번이고 다 할 수 있고, 어떤 미분을 하고 나서도 이제 다 연속이 되는 그런 함수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예제 중에서 이 함수에서 n이 2일 때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n이 2일 때에 대해서 확인을 했더니 얘가 이제 한 번 미분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연속이다라는 상황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제 두 번 미분했을 때에 대한 상황들을 보면 연속이 안 되는 상황을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n에 대한 그 숫자만큼에 대한 미분횟수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고, 하나 더 적은 숫자에 대한 미분횟수까지는 연속이 되는 그 상황을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가 이제 n일 때는 저 함수가 여기에 n-1까지에 대한 미분은 이제 가능한 것이고, n번 미분한 거에 따른 연속이 되지 않는, 그래서 2일 때 확인한 거랑 그냥 같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제 n번 미분했을 때 이제 연속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예제를 하나 본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로피탈 정리는 저희가 이제 부정형 꼴에서, 그래서 이런 0분의 0 꼴이나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이제 분모 분자를 따로 미분한 거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으면 저 값이 여기 원래 이 식에 대한 극한값하고 같다. 그래서 얘가 0분의 0 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 이제 저 상황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그 끝점에서 값 자체가 이제 0이다라는 표현 대신에 그 끝점에 대한 극한값이 이제 0이다라는 상황도 같은 맥락으로 이제 0분의 0 꼴로 보고, 이제 역시 이제 이 값이 L이면 이 값이 L이다 이런 상황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고, 저희가 아까 이제 증명까지 해봤었어요. 그래서 여기 극한값으로 나와 있는 표현이나 여기 함수값이 0이다라고 있는 표현이나 둘 다 이제 로피탈 0분의 0 꼴로 이제 보시고 이제 로피탈을 다 적용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요 기출 문제는 이제 변수를 적당히 바꿔보면 이제 이런 꼴의 극한을 보는 거랑 같고,
그래서 여기 지수 쪽하고 이 뒤쪽이 이제 서로 역수관계 있고, 이제 분자 쪽이 이제 무한대 쪽에 가까이 가는 꼴에 대한 극한은 저희 무리수 있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둘이 역수관계에 있고, 이제 지수 쪽이 0에 가까이 가는 극한은 이제 1이다. 예. 그래서 이 극한하고 이 극한은 이제 전혀 다른 극한이다. 예. 예, 그 다음에 기출문제 질문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역방향 쪽에는 사실 기억번이 사실 기출문제 질문인데, 그러니까 부정형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이, 예, 여기 기억방향을 물어본 게 이제 기출문제 질문인데, 부정형 가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면, 그래서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가정이 없는 상황이면 사실 기억방향이든 니은방향이든 그냥 전혀 아무 관계가 없어서 그냥 웬만한 함수 아무거나 적으면 이제 기억 니은은 이제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0분의 0꼴이다 라는 상황이 이제 가정되어 있으면 저희가 로피탈 정리로 이제 성립하는 방향이 있고, 그래서 여기 프라임, 여기 미분한 거에 대한 극한값이 L이면 얘가 L이다. 요 리을이 이제 정확하게 로피탈 정리랑 일치하는 명제고, 이 로피탈 정리에 대한 역방향 명제가 이제 디귿 명제인데, 이제 이 상황이 L이라고 해서 이 상황이 L이다라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이제 디귿을 발례를 적을 때 여기 밑에 있는 요 값이 미분한 거의 극한값이 어떤 숫자로 나오는 애를 발례로 찾을 수가 없다가 돼. 여기가 만약에 4라고 숫자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여기 0분의 0꼴이고 저 밑에 값이 4가 되면 그냥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얘도 4가 되는 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숫자로 나오는 상황이면 이제 부정형 중에서는 발례가 나올 수 없고, 그래서 디귿의 발례를 이쪽이 숫자가 되지 않는 상황 중에서 이제 발례를 찾아보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타입의 발례를 적으면 이제 이 값이 없고 그냥 이 값이 있는 이런 타입의 이제 발례가 된다. 예. 어쨌든 저희 로피탈하고 이제 역방향에 대해서 디귿변 방향 명제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발례를 갖고 있다. 예. 예. 그다음에 저 A 값 근처에서 이제 이 F하고 이제 값이 가까운 다항식을 저희가 테일러 다항식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건이 이제 2개 정도 있으면 이제 개수를 2개 정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식 형태로 나올 것이고, 물론 cx 더하기 d 뭐 그렇게 써서 cd를 구해도 어차피 1차식 표현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겠지만, a를 중심에 두고 이제 구하는 상황이 계산상 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개수 cd를 뭐 구하는 과정으로 하시면 되고, 이 조건에 의하면 상황이 되는 걸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식이 더 여러 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다항식을 구하면, 뭐 식이 지금 n 더하기 1개이기 때문에 n차 다항식의 개수가 정확하게 n 더하기 1개니까 이 n 더하기 1개씩을 다 만족하는 다항식은 n차 다항식이고, 그 n차 다항식을 구하게 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요 k차 항에 대한 개수를 ak란 이름으로 두고, 결국 미분을 하면서 a를 계속 대입하면서 이제 ak를 구하게 되면 그 ak가 뭐 이렇게 구해진다 라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요 다항식을 n차 테일러 다항식이다 라고 부르고, 요 n차 테일러 다항식하고 f하고 뺀 그 차이를 나머지라고 이제 부른다 해요. 그래서 이제 테일러 정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n차 테일러 다항, 우변의 이 부분이 n차 테일러 다항식이고, 저 n차 테일러 다항식하고 원래 f하고의 차이 나는 그 부분을 제가 나머지 항이라고 이제 부르고, 나머지를 이제 표현할 때 적당한 tx가 이제 a하고 x 사이에 적당한 tx가 존재해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상황이 가능하다. 뭐 이것도 이제 테일러 정리고, 뭐 같이 tx가 역시 a하고 x 사이에 존재해서 역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상황이 가능하다. 이것도 역시 테일러 정리고, 기출문제 상황에서 이제 테일러 정리를 이제 진술을 해놓고 이제 그거를 이용하라라는 형태의 이제 기출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그때 그 기출문제 상황들은 다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라그랑지 나머지 표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이제 그걸 이용하라라는 식의 이제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하고 이제 위로 볼록에 대한 정의는 요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여기 위에 거 같은 경우를 먼저 보시면 이제 함수값하고 함수값하고를 연결한 선분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 t하고 1-t를 곱했기 때문에 선분이고, t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선분인데, 이 우측변에 나와 있는 애가 함수값을 연결시킨 부분이고, 여기 좌변 쪽은 a하고 b 사이에 있는 그 점들 함수에다가 넣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함수값을 연결한 부분이 더 크다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건 함수값을 연결한 게 더 크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야 이 함수값들을 연결시킨 게 더 큰데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함수값을 연결시킨 게 더 크게 올라가 있는 이 상황을 뭐 이런 상황을 정의, 아래로 볼록에 대한 정의가 돼요. 물론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거 함수값을 연결시킨 부분이 더 작다라는 얘기고, 위로 볼록에 대한 정의다. 그래서 함수값과 함수값을 연결시킨 부분이 원래 그래프 부분보다 더 아래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를 저희가 위로 볼록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부등호 방향이 그래프의 개형을 언급하는 거랑 같고, 이 부등호 상황들을 이제 각각에 대한 정의로 쓴다.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거가 이제 저희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아래로 볼록을 다 정의를 하고, 이렇게 미분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함수값과 함수값을 연결시킨 게 위로 가게 되면 이것도 이제 아래로 볼록의 정의를 다 만족하고 있어서 저희가 절대값 x 같은 애도 아래로 볼록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애들은 이렇게 두 번 미분할 수 있는 애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황 말고 그냥 두 번 이상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에 대해서 봤을 때 이제 두 번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아래로 볼록은 이제 동치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1번에서 2번 쪽으로 이제 확인을 해라 라는 이제 기출문제가 있었던.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상황으로 이제 증명 과정들을 봤었는데, 이제 그 두 가지 방법 다 이제 테일러 정리를 사용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방법 하나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테일러 정리를 쓸 때 여기 1차 테일러 다항식하고에 대한, 그러니까 x0를 중심에 둔 1차 테일러 다항식을 가지고 와서 그 다항식에 대해서 이제 테일러 정리를 쓸 때, 그러니까 x1 값에 대해서 테일러 정리를 쓸 때 어떤 뭐 시원이 존재해서 이런 나머지 표현을 쓸 수 있고, 역시 x0 중심의 그 1차 테일러 다항식하고 x2의 함수값에 대해서 테일러 정리를 쓰면 또 적당한 c2가 존재해서 나머지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역시 테일러 정리는 그 값이 주어질 때마다 그 값에 의존해서 이 tx 값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x1이 제시되면 거기에 맞게 어떤 x1에 의존하는 값이 결정되고, x2가 제시되면 그 x2에 의존하는 어떤 c2라는 값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테일러 정리를 사용하는 부분들이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에 테일러 정리를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사실 요 등호 관계는 사실 이거 이항하고 써보면 뭐 1팩토리얼 있으나 마나고, 이항하고 써보면 함수값끼리 뺀 거에 대해서 이런 등호 표현을 만족하는 t가 있다, 제가 그냥 평균값 정리다 라고 불리우는 상황에 대한 등호 관계를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테일러 정리 중에서 그 여기 나머지 텀을 1차식 표현으로 쓴 상황이 정확하게 평균값 정리의 모양하고 완전히 일치해요. 그래서 그 평균값 정리 내용의 더 일반화된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이거를 뭐 평균값 정리라고 불러도 되고 지금성은 테일러 정리라고 불러도 된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여기 n이 4에 해당하는 이제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3번 미분하는 동안에 이제 C에서는 이제 0이고 4번 미분했을 때는 0보다 크다. 그래서 특별히 n이 4인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이제 극소값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뭐 그 증명하는 과정은 저희가 쭉 봤지만 이 뭐 4 대신에 6을 쓰든 8을 쓰든 어차피 짝수 관계면 이제 같은 흐름의 증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짝수이면서 이거의 부동호가 이렇게 반대 부동호면 마지막에 함수값의 부동호도 반대 방향으로 가서 이제 극대라는 얘기를 또 완성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 짝수이고 이런 부등 올 때, 뭐 짝수이고 이런 부등 올 때 일반적으로 기출문제하고 같은 증명을 해낼 수 있고 이런 명제가 이제 성립을 하고, 만약에 이제 n이 홀수가 되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3승 같은 경우면 요 텀이, 그러니까 이거 홀수 같은 경우면 C보다 작은 x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음이고 C보다 더 큰 x가 들어가면 얘가 양이라서 C의 적당한 근방에서 봤을 때 얘는 음도 있고 양도 있고 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렇게 뭐 숫자가 더 곱해져 있겠지만 어차피 부호 따지는 데는 의미가 없고, 결국 이 부분이 양도 있고 음도 있다라는 얘기는 이런 상황에 부동화가 성립하느냐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부동화가 성립하느냐도 아니다요. 어차피 여기가 양수음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는 극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극소가 되는 것도 아니다요. 그래서 홀수가 되면 결국 예를 들어서 3승 같은 경우면 결국은 그 음수의 3승이나 양수의 3승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음량이 같이 있고 부등식을 한쪽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극대도 불가능, 극소도 불가능하다 해요. 그래서 저기 4라는 숫자가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숫자인데, 결국 어떤 연속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C점에서 이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그 값에서 양수다라는 상황이 보장되어 있으면 적당한 근방 내에서도 완전히 다 양수다라는 상황을 연속의 정의가 그대로 해결하고, 그래서 그 입실론 제로 자리에다가 뭐 이 값을 다 써도 되고 이 값보다 더 작은 값을 이제 반지름 자리에다가 써서, 그래서 입실론 제로 자리에다가 얘를 쓰거나 얘보다 더 작은 숫자들을 썼을 때 뭐 이런 상황을 충분히 바로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연속함수는 한 점에서 0보다 크면 그 점 근방에서도 다 0보다 크다, 이런 걸 만족하게 된다 해요. 예, 저희가 이게 오늘 다루었던 내용들이고, 저희가 아까 이제 기출문제, 이제 명제 3개에 대한 기출문제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2개에 대한 명제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제 마저 이제 이 3번째 명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이제 3번째 이제 문제 상황을 보면, 이 3번째 문제 상황을 보면 그 n번 미분한 거에 대해서 제가 n번 미분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미분한 횟수하고 이제 똑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뭔가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상황을 이제 3번째 문제는 가정 부분에 주어준 게 있고, 이제 그 상황들을 이용해서 n차 테일러 다항식이 이제 수렴한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이 3번째 문제 상황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n차 테일러 다항식이 이쪽으로 이제 수렴하는 것이다, 그걸 보이는 게 이 3번째 문제 상황이고, 이제 테일러 정리를 쓰면 역시 나머지가 이제 표현이 될 텐데, 그 나머지가 0에 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게 결국으로 n차 테일러 다항식이 요 급수 쪽으로 이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랑 같은 얘기가 돼요. 그래서 테일러 정리를 써서 나머지가 0에 가까이 간다, 그걸 이제 보이는 게 이제 3번째 문제 상황이 돼요. 결국 저희가 테일러 정리를 결국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 나머지에 대한 표현을 여기 지금 라그랑지 표현에 대해서 썼는데, 어차피 테일러 정리를 쓰게 되면 뭔가 이런 표현으로 나머지를 쓸 수 있는 뭐 적당한 tx가 존재한다, 이제 그게 결국 테일러 정리 내용이고, 문제에서 여기 미분횟수하고 2의 거듭제곱 지수 쪽에서 같은 자연수를 쓰는 상황에 대해서 부등식을 문제에서 준 게 있어서, 그래서 여기 테일러 정리에서 이제 나오는 요 미분횟수에 대한 식을, 그 미분횟수에 대한 그 자연수 식을 여기 같은 지수를 썼을 때 이런 부등식은 이제 문제에서 준 부등식이고, 그리고 테일러 정리에서 나오는 요 식을 문제에서는 부등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2의 거듭제곱식으로 당연히 바꿀 수가 있다요. 그럼 이걸 2의 n 더하기 승으로 바꾸면 뭐 n 더하기 승을 묶고 나서 뭔가 이런 상황에 부등식을 처리할 수 있는데, 어차피 최종적인 목표는 지금 이 나머지가 0에 가까이 간다가 최종적인 목표고, 결국 얘가 0에 가까이 간다가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돼요. 그래서 어차피 x는 어떤 이제 숫자 상황이 들어갈 거고, 뭐 c도 어떤 숫자에서 숫자의 n 더하기 1승하고 n 더하기 팩토리얼, 그런 파트가 이제 여기에 남는데, 걔가 이제 0에 가까이 간다, 그런 걸 보이는 게 필요해요. 팩토리얼 분의 요 지수식이 n이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까이 간다, 이제 그런 부분이 그때 필요하다라는 상황을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끝에 나올 부분들을 미리 다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 부분이 0에 가는 게 필요하다, 팩토리얼 분의 지수식이 0에 가는 게 필요하다 라는 상황을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미리 이제 쭉 확인을 해두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팩토리얼 분의 지수식에 대해서 저 극한이 이제 0이 맞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미리 좀 확인을 해 두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저희 비판정의 상황들을 이제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계산을 시키면 뭐 n 더하기 1분의 숫자 형태로 식이 남고, 이게 0에 가까이 간다. 저게 0에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는 이제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도 성립하고, 일반항이 0에 간다라는 얘기도 성립을 해요. 결과적으로 요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비판정법에 의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비판정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성립한다, 이걸 지금 확인을 미리 해두고, 그래서 결국 이제 테일러 정리를 적용하면 여기 n차 테일러 방식하고 이제 원래 그 함수 f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표현하기를 적당한 tx가 존재해서 여기 라그랑지 나머지 텀으로 이제 표현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그래서 적당한 tx가 존재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역시 부등식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에서 준 그 2의 거듭제곱 부등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얘를 2의 거듭제곱으로 써서 뭐 그 지수를 묶어내면 이제 이런 식이 남고, 이 부분은 0에 가까이 가는 거다를 이제 미리 확인을 해뒀고, 그래서 미리 확인해둔 그 극한관계를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 이제 부등식 끝에 나온 애가 0에 가까이 가고, 이게 바로 나머지가 0에 가까이 간다 하죠. 이게 나머지가 0에 가까이 간다. 나머지가 0에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가 결국 n차 테일러 방식이 f로 가까이 간다. 이 얘기를 확인한 거가 되고, 결국 문제 증명을 완성한 것이 된다. 다음 17년도 기출문제를 볼게요. 기출문제는 이제 f에 대한 가정이 이제 상수함수가 아니다. 이제 미분은 뭐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미분한 녀석에 대한 부등식을 줬는데, 여기 미분한 횟수에 나오는 그 자연수를 이 제곱 밑에다가 썼을 때, 그래서 똑같은 자연수를 썼을 때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이게 문제의 가정이고, 이제 보여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이 범위 내에 있으면서 0으로 대응하는 그런 x를 다 모아놓은 저 집합이 이제 유한집합이 맞다에 대해서 확인해라. 그리고 이제 사용해도 좋다라는 정리 상황을 보면 가번은 그냥 테일러 정리가 그대로 써 있어요. n차 테일러 다항식, 그리고 f하고 n차 테일러 다항식의 차이를 이제 나머지라고 썼고, 여기 라그랑지 나머지 표현을 또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테일러 정리를 그대로 언급한 것이고, 이제 라그랑지 나머지를 표현해놨고, 그래서 테일러 정리를 이제 사용해도 좋다라는 게 이제 가번이고, 이제 나번은 여기 이제 C에 적당한 이제 근방 내에 있는 함수 이제 G에 대해서 이 거듭제곱 급수 C 중심으로 이제 거듭제곱 급수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이 G가 정역의 수열이 C가 아니면서 이제 C로 수렴하고, 그 xn에서 G 함수 값이 0이 되는 그런 수열이 있다면, 그래서 이 거듭제곱 급수 G에 대해서 그 xn은 C가 아니면서 C로 수렴하고, 그 xn이 이제 대입된 결과가 이제 0이 되는 그런 정역의 수열이 있다면, 이 값에서만 0이다가 아니라 이제 그 근방 내에서 다 0이다. 그래서 나번은 적당한 수열을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근방에서 완전히 다 0이다. 이제 이 상황이 이제 나번에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명이 이제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먼저 좀 저희가 좀 말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증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 거냐면, 여기가 유한집합이 맞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증명인데, 부정을 하고 시작을 해서 얘가 이제 유한이 아니라 이제 무한이다 라고 이제 부정을 하게 되면, 그럼 결국 원소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수열을 저희가 충분히 구성할 수 있어요. 수열을 이제 충분히 구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조건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수열을 이제 구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열을 구성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열을 구성했을 때 수렴성까지 이제 당연히 막바로 보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유계 범위 안에서 뭔가 수열을 이제 구성하게 되면 제가 이제 볼자노 정리를 쓸 수 있고, 적어도 이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은 갖고 올 수 있으니까 뭔가 수렴성은 충분히 갖고 오는 게 가능해요. 어차피 유계 수열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한을 부정해서 이제 무한집합이다라고 이제 두고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열을 구성하고 뭔가 볼자노 정리까지 거치게 되면 저희가 뭔가 이렇게 수렴성, 뭔가 이게 다른 항들로 이제 수렴성을 만족하는 그런 상황 이제 저희가 수열을 이제 구성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요 상황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만족을 하게 되면 그 근처에서 완전히 이제 0이다, 그 근방에서 0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완성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저희가 뭔가 가번에 나와 있는 테일러 정리 같은 거를 이제 좀 더 이제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를 완성해서 이제 나번 거쳐서 여기까지 결국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점에서 시작해도 그 근방에서 이렇게 0이다라는 얘기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다른 점을 바꾸고 다른 구간으로 바꿔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 R이라는 게 일반적인 근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반적인 근방에 대해서 결국 상수함수 0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완전 상수함수 0이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상황이 돼요. 근데 저희가 뭐 상수함수가 아닌 것이 이제 원래 문제 가정에 있었어요. 이제 그게 모순이 되고 결국에 유한이다라는 건 이제 잘못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흘러간 흐름이 이제 부정하고 시작한 다음에 이제 수열을 구성하고 볼자노 정리를 써서 뭔가 이 나번을 활용할 만한 이제 수열을 이제 구성시켜 놓고 나번을 거쳐서 이런 관계를 좀 확인하게 되면 이제 상수함수인 것하고 이제 모순이 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증명을 진행하도록 해요. 예, 다시 뭐 순차적인 상황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무한이다. 그래서 무한이다 이렇게 부정을 이제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원소가 이제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열을 어차피 이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관계를 만족하는 이제 원소들을 이제 구성시킬 수 있고 무수히 많기 때문에 다 다른 항으로도 다 다른 항으로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유계 수열이기 때문에 이제 볼자노 정리를 쓸 수 있고 이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이제 존재하게 되죠. 어차피 다 다른 항으로 이제 구성했기 때문에 C가 아니면서 C로 수렴하는 수열을 어차피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결과적으로 이제 나번을 활용하기 위한 뭐 이런 수열을 이제 구성시키는 게 충분히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그 수렴값에서 이제 R 반경을 이제 벌리고 그 R 반경 내에서 이제 뭐 테일러 정리를 쓰면 어차피 미분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제 테일러 정리를 쓸 수 있고, 그래서 가번이 테일러 정리고, 그래서 테일러 정리 상황에 의하면 여기 라그랑지 나머지 표현에 대해서 이제 쓰는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적당한 tx가 이렇게 c하고 x 사이에 존재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쓰는 상황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머지 뭐 그대로 이제 절대값을 쓰고, 여기 미분한 횟수에 대해서 처음에 주어졌던 식이 이런 타입의 식이 있었죠. 예, 여기 미분한 횟수를 밑에다가 이제 똑같이 썼을 때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x는 여기 절대값하고 이동한 것까지 써서 이제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 예, 그래서 여기 분자 쪽에 여기 나와 있는 식은 여기 여기 똑같은 자연수에다가 똑같은 자연수 썼을 때 제곱시킨 거에 대해서 부등식 성립하고, 여기 들어간 값을 절대값하고 2 더한 것까지 쓰면 요 부분은 문제에서 이제 부등식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이제 쓴 상황이고, 역시 나머지가 이제 0에 0에 가까이 간다.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결국 필요하고, 우측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제 0에 가까이 간다라는 식이 이제 필요하게 된.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도 방금 전에 이제 기출문제 아까 세 번째 명제랑 상황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여기 팩토리얼 분의 지수식 뭐 그런 형태의 식이 이제 나와 있는 꼴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에 대한 극한은 이제 저희가 0이다. 야. 그래서 이제 0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0이다. 결국 이쪽이 0이니까 이제 나머지가 이제 0에 가까이 간다. 결국 이제 나머지가 0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는 이쪽으로 수렴한다 하죠. 그래서 N차 테일러 다항식이 이쪽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C가 아니면서
C로 수렴하고 있었고, 어차피 H값 자체가 이제 대응값이 0이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고, 뭐 C로 수렴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제 정확하게 나번을 적용할 수 있다가 되죠. 그래서 나번을 적용하면 제가 그 근방 내에서는 완전히 다 0이다. 근방 내에서 완전히 0이다. 예. 그래서 저 반지름은 어떤 반지름을 잡아도 관계없이 그 R반경 반지름 내에서 0이다. 저게 임의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결국으로 실수 전체 내에서 완전히 다 상수함수 0이다. 예. 그래서 이제 상수함수가 아니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순이고 가정이 잘못돼서 이제 유하는 것이 성립한다. 예. 예. 다음에 이제 테일러 급수 뭐 볼게요. 제가 결국은 그 n차 테일러 다항식이 요 이제 급수 형태로 이제 수렴하느냐 그런 상황은 결국 나머지가 0에 가까이 가느냐의 상황이죠. 그래서 나머지가 0에 가까이 가느냐의 상황이 n차 테일러 다항식 여기로 수렴하느냐의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물론 또 0으로 만약에 평등 수렴하는 거면 이것도 이제 평등 수렴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결국 나머지가 0에 가까이 가는 게 이제 이쪽으로 수렴하느냐의 n차 테일러 다항식이 여기로 수렴하는 상황 같고, 물론 이게 전별 수렴이면 얘도 전별 수렴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얘가 평등 수렴이면 얘도 이제 평등 수렴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뭐 지수함수나 이제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테일러 전개식에 대한 상황들을 저희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 식이 저희가 지수함수에 지금 테일러 곱수에서 나온 식이다 정도를 좀 아느냐를 좀 묻고 있어요. 뭐 저희가 그냥 뭐 간단하게 미분을 좀 해보면, 뭐 이 함수를 잠깐 F란 이름으로 두면 쟤는 뭐 몇 번을 미분해도 계속 똑같고, 그리고 나머지를 A에서 A를 중심에 두고 만약에 전개를 했다면 여기 A가 들어가고 이제 X 빼기 A의 n 더하기 1제곱 이제 그렇게 쓰는 표현이 나올 거고, 제가 0을 중심에 두고 이제 전개를 했다면 그래서 A를 중심에 두고 전개를 했다면 X 빼기 A X 빼기 A의 n 더하기 1제곱 뭐 그런 표현으로 써질 거고, 제가 0을 중심으로 전개했다면 물론 이런 상황으로 써질 거고, 이게 0에 가까이 가느냐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차피 미분을 몇 번 해도 계속 이제 이 식이야. 결국은 이제도 절대값을 쓰고 절대값을 다 따라 쓰게 되면 팩토리얼 분의 지수식 이런 꼴이 결국 나오고, 팩토리얼 분의 지수식이 이제 0에 가까이 간다를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나머지가 0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n차 테일러 다항식이 이제 수렴하는 것이다 라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꼴이, 그리고 저희가 n차 테일러 다항식을 그대로 그냥 표현을 다시 해보면 그래서 이게 그 n차 테일러 다항식에 대한 표현이고, 결국 n개 미분에 대해서 이제 0을 넣어보면 얘는 n개 미분에도 똑같이 얘고 0을 넣어보면 그대로 1이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1이 될 것, 이 부분 정확하게 1이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이제 n차 테일러 다항식이고 나머지가 0에 간다라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수렴한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형태가 이제 지수식에 대한 테일러 급수식이다. 문제 상황은 정확하게 이제 x자리에 이제 2가 들어가 있어요. x자리에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얘가 수렴 값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급수식이 요 지수식에 대한 테일러 급수식이다라는 상황을
알고 있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09년도 이제 모의평가 상황을 보면 이제 x의 범위가 이제 절대값 1보다 작을 때 이거 이제 급수식을 이제 구해라. 제가 0을 중심에 두고 전개시킨 테일러 급수식을 저희가 맥클로린 급수식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0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시킨다라는 상황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런 범위에 있을 때 이제 x가 저런 범위에 있을 때 이런 관계가 이제 등호 관계로 성립한다라는 상황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런 급수 표현으로 쓰는 상황들을 이제 활용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그 문제 상황을 이제 그대로 이어가 보면, 물론 x의 범위가 이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x의 범위도 이렇고, 결국 여기 x 자리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x를 써야 여기 분모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x 자리에 뭔가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식이 이제 필요할 텐데, 어차피 x가 이런 범위면 마이너스 x도 이런 범위고, 그래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x가 들어간 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쓰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식하고 이 급수식하고 이제 역시 등호 관계를 이제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분을 한번 거치게 되면 여기 분모 쪽에 2차식 표현이 나오겠죠.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 모양처럼 이제 분모의 제곱 형태식 이제 나올 거고, 그래서 미분하면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분자 쪽에 이제 x가 더 있으니까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x 같은 걸 이제 곱하시면 정확하게 이 모양이 일치하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x 같은 걸 곱하면 최종적으로 다 정리가 된다. 예,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x를 곱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된다. 다음 08년도 문제를 보면 이제 또 맥클로린 급수를 이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식에 지금 사인이 지금 나와 있는데, 사인을 이제 0을 중심에 두고 이제 전개시키는 급수식을 이용해서 이 극한값을 이제 구해라라는 문제 상황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인을 이제 0에다가 중심에 두고 이제 급수 전개식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홀수 차식이 남고, 그 다음에 부호의 순서가 양하고 음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바로 밑에 다시 이제 교재 예제에서 다시 사인이 나오는데, 뭐 계산 과정은 거기서 다시 한번 또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계산을 다 맞춰보고 나면 0을 중심으로 전개를 시켰을 때, 그러니까 사인의 맥클로린 급수를 구했을 때 이게 홀수차식이 남고 부호가 양하고 음이 번갈아 가며 나온다라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어쨌든 그 상황을 이제 이용을 그대로 하게 되면 분자 쪽에 이제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 x하고 저기 두 번째 식을 더 이항을 한 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분자 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두 개 항을 결국 이항한 모양이 이 모양이고, 정확하게 이제 분자 모양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항 두 개를 이항한 상황을 분자에다가 준 게 이제 문제 상황이고, 그래서 문제 상황에 이제 분자가 정확하게 이제 이런 표현이 돼. 예. 결국은 이거하고 이거를 지금 나눠서 이제 극한을 묶고 있고, 결국 이 식은 제가 이제 x의 5제곱을 이제 묶어내는 게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분모 쪽의 상황도 뭐 제곱의 2분의 5니까 결국 이제 5승이 있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오른쪽 방향에 대한 극한을 확인하게 되면 뭐 절대값 x는 그냥 x랑 같고, 그래서 여기 분자에서 x의 5승을 묶어낼 수 있고, 여기도 x의 5승이 있고, x의 5승을 이제 서로 소거시키고 나면 뭐 나머지는 이쪽은 1이고, 묶고 나면 여기 맨 앞에 있는 개수 5팩토리얼 분의 1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극한값이 이제 여기 5팩토리얼 분의 1 하나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우극한이니까 여기 이제 절대값 상황을 그냥 x의 5승으로 보고, 이제 부호가 이제 플러스 부호가 그대로 나오는 게 계산 결과고, 반대로 이제 좌극한 쪽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 여기 절대값이 결국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역시 계산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게 돼. 그래서 결국 오른쪽 방향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로 극한값이 나오고, 여기 왼쪽 방향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결국 양쪽 방향에 대한 극한값이 지금 같지 않다라는 상황이 이제 나오게. 그래서 값이 이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사인의 맥클로린 급수식이 이제 문제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인식을 결국 문제 분자 쪽에 있는 요 식이
사인의 맥클로린 급수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항 두 개가 이항된 모양이 여기 이제 분자 쪽의 문제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x의 5제곱을 묶어내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게끔 분자가 주어져 있다. 분모도 뭔가 오차식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사실 여기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제 방향에 따라서 이제 값의 부호가 좀 다르다. 예. 예, 사실 밑에 이제 교재 이제 예제에도 이제 사인 함수가 이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인 함수를 이제 미분을 반복해서 해보면 그래서 사인을 결국 미분을 계속 해보면 결국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네 번을 미분해보면 다시 사인이 나오고, 결국 5번 미분하면 다시 한 번 미분한 거랑 같을 거고, 그래서 네 번을 미분해서 다시 사인이 나오니까 결국 그 이후로 4개씩이 당연히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미분 결과가 이제 나오게 돼. 그리고 제가 이제 테일러 정리를 써서 또 나머지에 대한 표현을 뭐 라그랑지 나머지식으로 표현했을 때, 또 0을 중심으로 전개해서 썼을 때 적당한 tx가 존재해서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는 게 역시 가능하고, 어차피 이제 여기 미분은 몇 번을 해도 어차피 사인 코사인 밖에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의 절대값은 어차피 1하고 상수 처리가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절대값을 쓰고 이제 부등식 처리를 하고 이걸 아예 그냥 없애도 이제 상황이 같고, 결과적으로 얘랑 이제 부등식이 성립할 텐데, 이제 팩토리얼 분의 지수식 이 표현이 또 나왔는데, 얘는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돼. 결과적으로 얘가 0이고 나머지가 0에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가 0에 가까이 가고, 결과적으로 이 n차 테일러 상식이 저기 급수 쪽으로 이제 수렴한다 라는 상황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0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그래서 0을 중심에다 전개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개수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될 텐데, 여기다 결국 0을 다 넣어보게 되면 여기 뭐 마이너스 사인도 그렇고 이제 여기 플러스 사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2번, 4번, 6번, 8번 이제 짝수 번째에 대해서는 미분했을 때마다 사인이 나오는데, 그쪽에다가는 이제 0을 넣게 되면 사인 0이 0이니까 결국 짝수 번째 텀에 대해서 결국 여기 제곱, 4제곱 그 앞에 붙는 개수들에 대해서는 0이다 라는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코사인에다가 이제 0을 넣게 되면 그냥 플러스 1이고, 당연히 마이너스 코사인에다가 넣으면 또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여기 K들은 짝수들은 이미 다 식에서 없어지게 되고, K들이 홀수인 애들만 남고, 결국은 여기 홀수들만 남아서 여기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그런 애들만 남는데, 이제 부호도 양수, 음수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중심점을 0에서 전개시키는 게 아니라 뭐 다른 2분의 파이 같은 데서 만약에 전개식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만약 중심점을 0 위치가 아니라 이제 2분의 파이 지점으로 중심점 위치를 바꿔서 다시 그 전개를 시킨다라고 하면 역시 n차 테일러 방식은 이제 이런 식이 될 거고, 그럼 이런 식을 다시 보면 이제 2분의 파이를 넣으면 반대로 이제 코사인 쪽이 이제 0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쪽이 살아남겠죠. 사인 쪽이 살아남고, 부호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 그 순서대로 나오겠죠. 네, 저기 처음 거는 사실 0이었으니까 처음 거는 사실 상수항이고, 상수항은 저기 사인에다 그냥 넣는 거고 그냥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상수항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상수 2차, 4차, 6차 이렇게 짝수들 텀만 나오고, 이제 부호가 양수, 음수 이제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물론 여기 K하고 여기 팩토리얼 숫자하고 일치하게
뭐 맨 앞에 개수는 1이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인을 저희가 사실 거의 다 이제 테일러 곱수를 이제 0을 중심에 두고 이제 전개를 하고 사인을 이제 0의 중심을 두고 전개하면 이제 당연히 이런 꼴이 되고 당연히 중심점의 위치를 뭐 다른 지점으로 바꾸면 당연히 들어가는 애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 0하고 0에서 전개시켰을 때 식하고 다른 지점에서 전개시켰을 때 식하고 당연히 식에 대한 모양이 약간 바뀌게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전개하면 사인이 이런 꼴로 표현이 되고 0을 중심으로 전개하게 되면 물론 이런 꼴로 나오게 된다. 저희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